궁중음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중이라고 하는 공간은 민간의 공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임금이 있고 그 임금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거주하는 공간, 그리고 그 지배를 위해서 모든 정사, 행사, 의례를 행하는 공간, 그것이 궁중이 되는 것이죠. 그 궁중에서는 다양한 의식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의 각종 의식에서 사용되던 음악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식의 성격에 따라서 재래악, 연래악, 굴래악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음악의 계통에 따라서는 향악, 당악, 아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분류 체계죠. 국가 음악기관에는 당연히 악군과 같은 전문 음악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이 음악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나 왕실의 품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 철학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통음악 중에서 궁중음악은 그 편성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현악기가 사용되기도 하며, 그 음악 자체가 장엄하고 우아하고 그 선율이 빠르지도 않으면서 유장한 멋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승되는 궁중음악에는 재래악인 종묘재래악, 문묘재래악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식 음악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재래악과 연래악은 우리가 전통음악 분류회에서 잠깐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굴래악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굴래는 군악대에 의해서 그 위의를 갖춰가지고 여러 가지 군대의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궁중음악 중에 먼저 향악음악을 하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향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이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음악과 외래에서 들어온 음악들이 융합돼서 정체성을 띠고 형성된 음악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악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될 때는 향악기라고 하는 악기가 중심이 되어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향악기라는 것은 향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자생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서 오늘날까지 남아온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 향악에는 정읍이라든지 동동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정읍은 우리가 수제천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제천이라고 하는 음악은 한자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자로서 그 음악의 이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제천이라는 말도 다 그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는 가지런할 집입니다.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하늘과 가지런하다라는 것은 임금이 오랫동안 장수해서 정말 만수를 누리자라는 뜻도 되고요. 오늘날에는 새롭게 해석을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수명이, 즉 인간이 하늘과 같다. 그래서 인내천의 사상을 의미한다고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궁중음악인 향악 중에 하나인 수제천의 음악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감상하셨나요? 수제천에서 웅장함과 장엄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제천 음악의 특징은 대금으로 이루어진 악기군과 피리가 이루어지는 악기군이 같이 합쳐져서 연음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선율들이 중첩이 돼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은 당악입니다. 당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남아있는 당악은 중국 송나라 때 들어온 음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음악들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그 고려시대 때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 책에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지만 오늘날 전승되는 것은 보호자와 낙양춘 두 곡뿐입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음악의 의미를 그 한자 말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는 의미이고 허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허공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존재는 허공을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송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그것이 송사악이라고 하는 음악적 형식으로 들어와서 교방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곡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궁중음악의 의식음악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색채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당악, 향악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이 보호자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 음악인데 보통 요즘에는 첫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만 뽑아서 연주하곤 합니다. 당악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향악이라고 하는 것이 향악기로 편성된 음악이라고 한다면 당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당악기로 편성된 음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당악기는 당피리. 피리라고 하는 것은 리드가 있는 악기인데 향악에서 쓰이게 되는 악기는 향피리, 당악에서 쓰이는 악기는 당피리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이라고 하는 2줄짜리 당악기와 또 당적이라는 악기, 편종평경이라고 하는 또 아악기. 그래서 이런 주요하게는 당악기로 편성되는 음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악과 당악이 차별되는 중요한 지점은 그 기준이 되는 음악의 음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향악은 한국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는 음을 우리가 황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황종의 음높이가 향악이 E 플랫에 해당되는 음고를 갖는다고 하면 당악기는 C에 해당되는 그런 음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삼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악과 당악을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셨을 때 그 차이를 느끼는 지점은 음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색의 차이에서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궁중음악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풍류음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풍류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유, 이 말도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자는 바람풍이고요. 류는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흐르는 것인데 풍류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화랑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화랑 집단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집단입니다. 이들 집단은 유불선도, 유교, 불교, 도교가 합쳐진 그런 일종의 철학을 공유했는데 그 철학을 우리가 풍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 사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풍류도, 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심신을 수련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풍류도를 닦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류도가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그 풍류도가 하나의 음악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전을 찾아보면 음악이라고 할 때 그 악자를 한자로 써놓고 그 뜻을 어떻게 의미하느냐? 바로 풍류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풍류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 때는 음악을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풍류라고 하게 되면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이 애호하던, 스스로 애호하고 연주하던 음악을 풍류음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선비들이 풍류방 같은 실내 공간에서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한 음악을 풍류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식인 계층이 아니더라도 비전문 음악인 중에 지배계층에 속했던 양반, 사대부를 제외하고 또 중인계층, 그리고 또 아마 그 악공, 실제로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전문적인 악공들까지도 같이 풍류에 참여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계층군을 갖는 그런 음악으로서 이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사대부와 중인계층의 지식인들 중에 음악을 풍류를 하는 사람들을 풍류객이라고 말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주요하게는 심신수양을 목적으로 연주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음악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낙이불류하고 애이불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이불류하다, 즐겁지만 방탕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애이불비하다,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다. 즉 지나침이 없는 중용의 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풍류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의 음악적 취향이 바로 풍류음악에 담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류음악을 또 그 내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기악이 있고 성악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성악은 기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음악의 기악은 영산회상이나 여밀락, 보호사 같은 음악과 그 변주곡들이 있고요. 성악은 가곡, 시조, 가사 등의 음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악음악 중에 줄풍류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풍류 음악은요, 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현, 악기의 현, 실과 같은 이 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줄풍류라고 하는 것은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기, 즉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해서 음악을 한다
풍류를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음악이고요. 그래서 줄풍류 편성에는 거문고라든지 가야금, 양금 같은 그런 현악기에 대금, 피리, 해금, 장구 같은 다른 악기들이 곁들여져서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줄풍류 편성의 음악으로서 대금, 피리, 해금, 장구를 연주를 하는데 곁들여서 이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해금은 두 줄짜리 악기입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주 북쪽에 있는 북방 소수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금은 외래에서 온 악기를 뜻하는 것이고, 고려시대 때는 그것이 향악기로 정착이 돼서 향악기로 불려졌다가 다시 조선시대 때는 당악기로 불려지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줄 현악기는 계속 음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고 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대금이나 피리와 같은 관악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문고, 가야금, 양금과 같은 해금과 대금, 피리, 해금, 관악기 성격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관악기들이 묶여서 종합적인 편성으로서 줄풍류를 구성하게 되고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줄풍류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아까 우리가 그 풍류 음악을 분류를 할 때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줄풍류는 기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기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음악으로서 영산회상, 보자, 여밀락계통의 변주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산회상의 하나인 타령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령을 지금부터 감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줄풍류 음악 중에 타령 어떻게 감상하였는지요? 다소 빠르고 경쾌하고 능청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타령이라고 하는 곡은 영산회상 중에 8번째 곡입니다. 영산회상은 모음곡이에요. 원래 상영산이라고 하는 곡에서부터 중영산이라는 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령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드리 계열의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령군악이 붙어서 여러 개의 곡이 하나의 모음곡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영산회상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현악기 중심으로 연주하게 되면 줄풍류 영산회상 혹은 그냥 줄여서 줄풍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인 상영산은 굉장히 느리고 우아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장단이라고 하는 박자 개념의 용어를 쓰는데요. 이 장단을 설명을 할 때 20박 장단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박을 세야 한 장단이 넘어가는 거니까 상영사는 굉장히 긴 호흡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이제 모음곡이 뒤로 갈수록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비들이 그런 아정한 음악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흥이 도취가 되게 되면 이렇게 능청거리고 빠르고 경쾌한 음악으로서 음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령 음악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셨을 때 처음에 양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맨 앞에 놓여지게 되고요.
뒤에 관악기들, 현악기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풍류방에서 풍류를 하는 풍류객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앉고 음악을 조용하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악입니다. 우리가 풍류음악이 기악과 성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류방에는 당연히 가객이 풍류객과 함께 그런 다양한 풍류들을 하게 되는데, 가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풍류음악이 있습니다. 이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학 형식의 하나인 시조, 이 시조를 노랫말 삼아서 그 거문고라고 하는 악기 등 다양한 관현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대표적인 그런 그 풍류 성악곡이 됩니다. 조금 전에 상영산이 20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가곡은 보통 16박 장단과 10박 장단 2개의 장단을 가지고 모음곡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이 가곡도 우리가 만대엽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대엽이 또 중대엽을 또 낳고 중대엽이 또 삭대엽을 낳습니다. 그래서 만중삭 삭대엽이 그 세 개의 모음곡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삭대엽이라는 곡이 그 조선시대의 그런 가객들의 그 기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삭대엽을 계속 발전시켜서 다양한 악곡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날의 가곡의 모음곡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비들은 이 삭대엽의 첫 곡이 초삭대엽입니다. 그래서 초삭대엽부터 시작해서 남녀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태평가로서 그 곡을 여미면서 그 풍류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풍류악곡 중에 성악곡으로서 가곡, 그리고 그 가곡의 마지막 곡으로서 태평가, 남녀가 함께 연주하는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곡의 마지막 곡인 태평가를 감상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감상했던 타령곡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 편성은 유사하죠. 다만 사람이 그런 그 남녀가 같이 그런 악기 편성에 더해져서 성악 음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풍류음악 중에서 기악을 대표하는 줄풍류 음악 중에 타령과 성악을 대표하는 가곡 중에 태평가 음악을 감상하였습니다.